안녕하세요. 자판기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자판기 상담, 댓글 상담 하는데 어떤 분이 저 시진핑 싫은데 빙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맞춘 WPI를 시진핑을 하면 되나요? 빙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서요. 상관없습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죠? 예, 미국은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박사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실 겁니다. 이 정권의 누구도 이 방송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지요? 네, 걱정 마세요.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기는 합니다. 시진핑과 장쩌민의 권력 투쟁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중에 이미 끝났습니다. 자, 리얼리스트 문재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계속 눈치를 살피면서 큰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지낼 뿐입니다. W 유형은 성공하는 사람의 유형인가 보네요. 네, W 유형은 성공한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유형입니다. 네. 제 아는 사촌 동생이 결혼했다가 이혼한 지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애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조언해 주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런 분은 조언 필요 없어요. 애한테 먹을 거나 사다 주세요. 네. 한국은 대통령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망하는데요. 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개 태극기 부대에 동조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극히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박근혜 때도 안 망한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망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자, 아까 사연 중에 이중적인 성격의 고민이요. 이중적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네, 살아도 됩니다. 지금 이중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악과 D가 다르다. 극과 속이 다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중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로맨이기도 하고 휴먼이기도 하고 또 로맨이기도 하고 아이디얼이기도 하고 로맨이기도 하고 에이전트라고도 하는 거는 이걸 이중적이라고 안 하고 멀티플 퍼스널리티 다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이 아니고 다중이고 그리고 이중 코팅된 것보다 삼중 코팅된 냄비가 더 비싸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다중인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이 다중인 성격을 이해를 못하면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중이가 한국 사회에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위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 제가 보기엔 고시chen 좀비인데 막상 검사하니 휴먼 매뉴얼로 놓은데 이 사람은 좀비인가요? 본인은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건가요? 휴먼 매뉴얼로 놓으면 고시chen 좀비가 남들은 보기에 엄청 찌질하고 본인이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은 본인의 상황을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현재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힘들지만은 나는 나의 문제를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뭐 술 한잔 사주거나 위로해주면 나중에 그분이 잘 됐을 때 너가 바로 나의 진정한 친구야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 같네요. 근데 쓸데없는 위로하지 마세요. 그냥 격려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휴먼 매뉴얼 있는 분이 과묵한 상태에서 위로받으면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냄비, 나베가 냄비래요. 맞습니다. 나베 우동, 그 냄비 우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고소당하지 않죠? 사로 변호사 요즘 바빠가지고 저 변호 잘 못해주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우리 수임할 수 있게 좀 모금해주세요. 우울증 있던 30대 중반 여성인 지인이 일을 그만두고 머리를 반삭하고 노란색으로 머리를 연색하고 문신을 하고 잘 사는 친구에게 공격을 하네요. 이런 지인을 어떻게 대체해야 되나요? 그 지인은 아마 틀림없이 우울증이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로맨 매뉴얼 상태였을 것 같은데요. 로맨 매뉴얼이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게 머리를 반삭하고 노란색으로 머리 염색하고 문신하는데, 또 일을 했던 거 봐서 로맨 성향도 있고 에이전트 성향도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발작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걸리면 져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내니까 이런 분들은 좀 멀리하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까요? 했습니다. 네, 박사님, 트럼프 내년에 재선할까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또라이 상태로 되는 것을 원한다면 재선을 하겠지만은 아마 가장 핵심은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보다는 정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시가 현 20%보다는 40-50% 정도로 비율이 올라야 지금 문제들이 줄어들고 기득권층의 수시나 입시 비율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 정시가 불공정하다고, 또 부모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엄청나게 연구 논문이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의 공정성은 실제로 사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으냐, 내가 무엇을 선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건, 시험 보는 거는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공정하다고 믿는 희한한 방식으로 세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가 소위 말해서 스노로 보는 시험 비율이 70-80% 정도가 된 상태에서는 비교적 지금 입시 제도가 공정하고, 이 수시가 이야기하는 게 20-30% 정도가 있으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수용하는 거,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공정성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지금 논란 있죠. 진짜 중요한 거는 조국 후보자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조국 개인의 어떤 가족관계에서 흠집 또는 망신 주는 거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실 우리의 입시제도, 그것도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소위 말해서 입학사정관 제도, 꼭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재주 하나만 있으면,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이 대학 누구나 갈 수 있다, 이거를 내세웠던, 여러분 그분 아시죠? 누구냐고요? 예, 지금 민주당 대표, 그 이해찬 대표가 교육부 장관 하면서 만들어냈던 아주 유명한 입시제도, 그것이 입학사정관 제도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입시제도가 아마 거기에서 더 발전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특별하게 예상이 아니죠. 생각하시면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이해찬 장관이 교육부 장관 할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입시제도의 병폐가 아닌 혜택을, 사실은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도 다 자식들을 통해서 잘 활용했고, 거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잘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진짜 문제인데 왜 조국만 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냐,
이거 문제 아니냐. 이게 사실은 더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대요. 역시 우리 문 대통령은 사안의 핵심을 보시고 계셨군요. 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그동안 입시 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의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그랬잖아요. 기회의 균등, 정의, 공정, 이런 소리 취임사에 하셨는데, 그게 완전히 개쪽팔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하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의 기초에서 실행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훌륭한 말씀을 하셨지만 참 훌륭한 말씀으로 끝낼 것 같은 또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교육부 장관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잘 인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시느냐? 아니면 아주 미모를 뽐내시면서 화사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냥 저 여기 멋있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분이 진짜 현실적인 방안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해봤자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시 전형으로 뽑는 게 거의 대다수의 대입 전형인데, 이거를 그러면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자. 적어도 이 수시 전형하는 게 지금처럼 70% 80%가 아니라 수시 전형은 한 30% 수준으로 바꾸고 수능을 한 70% 정도로 하는, 그리고 좀 더 간단한 수시 전형을 한다 하더라도 내신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을 하는 간단한 거로 넘어가지,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뭔지 모르고 복잡하게 하는 이상한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긴 한데, 공정의 가치가 좀 더 이 사회 영역에 구현된다고 할 때는 그 공정성은 단순히 시험을 보느냐 수능을 보느냐 이거로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제가 항상 대한민국 대학 입시, 또 심지어는 젊은이들 대학 교육을 받고 나서 다 취업, 공무원, 공시 이런 데 매달리는 거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적 변화는 뭐냐? 그거는 사실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등록금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만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국립대학, 서울대학도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꼭 서울대학을 들어갈 만한 특출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사회적인 또는 장학금을 주는 거로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겠죠. 이번에 사실 이 조국 후보 이 딸한테 장학금을 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청도 안 한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는가? 제가 어제 어디 모임에 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총장이 아닌 전임 총장이 직접 그냥 줬대요. 아니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조국 씨 딸이니까 전임 총장이 아마 보험금으로 아마 줬다라는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술 먹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정치권에 또 서울대학교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그 이야기가 그렇구나. 그랬더니 옆에 인사를 아니 그 총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했는데 어떻게 그랬지? 그랬더니 또 옆에 앉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험 드는 거지. 이것이 서울대 장학금을 주고받는 거에 기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절대적인 정의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고받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힘이 있고 정치적인 권력과 가까우면 알아서 챙겨준다. 우리는 이미 그거를 김성태 의원이 KT의 자녀를 꼽을 때 그거를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등록금 면제를 하는 거 그리고 사립대 등록금 자유라 특히 사립대인 경우에는 선발을 대학 자체에 맡기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부 입학제를 허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 공정, 정의 이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대학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실력으로 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이 교육부에서 수용이 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는 왜 돈 내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서울대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내가 우리 집 근처에 더 등록금도 안 내도 되는 그런 데 들어간다가 아니라 서울대 들어간 거를 엄청난 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 또 사회적인 계급으로서 내가 새로운 귀족 계급으로 이 등장한다라는 특권을 사는 거니까 그거를 등록금을 내는 것 정도로 해도 상관없이 그 특권을 사기 위해서는 땡빛을 내서라도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대를 등록금 면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서울대는 또 장학금을 외부에서 많이 줘요. 이번에도 조국 후보자 자녀에게 환경대학원에서 줬던 장학금도 사실은 외부 동창회 장학금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걸 보면 국민 세금으로 놓은 장학금이 아니겠죠. 그래서 서울대는 사실 외부에서 주는 장학금만 가지고도 적어도 학생들 반 정도는 등록금 면제해줘도 아무 지장이 없는 대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 일요일 날 9시가 지났으니까 이 정도까지 방송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 7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